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툴 LLM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16,000개 이상의 실제 API를 다루는 LLM 도구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2023년도부터 이제 GPT와 같은 클로즈드 소스 LLM을 파인 튜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툴 러닝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논문을 계기로 처음 이 툴 러닝에 대해서 접해 보았는데 이 세미나에서 툴 러닝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알고 이 툴 러닝을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논문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면 이 툴 러닝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 그리고 모델 학습, 그리고 모델 평가 도구까지 모두 개발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로는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라마를 학습시켜서 이 툴 유즈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라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동 평가 도구도 개발했습니다. 네, 툴 유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LLM이 API와 같은 외부 툴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 휴먼 인스트럭션에 맞는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툴 유즈라고 합니다. 즉, 이 툴 러닝이라는 거는 LLM이 자체적으로 모든 태스크를 처리하는 대신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외부 도구나 툴 API를 좀 호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를 같이 생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툴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LM을 외부 API와 통합함으로써 활용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사용자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이런 효율적인 중개자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LLM은 텍스트 이해 및 생성에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실시간으로 뭔가를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좀 깊은 그런 계산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LM 자체가 그냥 텍스트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그런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활용하는 데는 이런 익스터널 툴을 사용한 그런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 유즈 방법은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중간에 이 API를 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텍스트 생성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툴을 사용을 해서 어, 특정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QA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컬큘레이터 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스트럭션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러닝이란 LLM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인스트럭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러닝에서 그 러닝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툴을 활용하는 것이 툴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툴 러닝은 인스트럭션 러닝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LLM들은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툴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런 베이직 러닝 랭귀지 태스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타 LLM인 챗 GPT 그리고 GPT-4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익스터널 툴 같은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LLM들은 이런 외부 툴을 사용해서 인간의 인스트럭션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챗 GPT는 클로즈드 소스로 내부 메커니즘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툴 러닝이 등장했고, 그 툴 러닝 데이터셋을 여러 논문이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데이터셋에는 세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리얼월드 API를 활용하지 않고 종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스트럭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툴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인스트럭션에서 여러 가지 툴을 한꺼번에 같이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그런 API를 선정하는 그런 모델 방식들인 CO2, 리액트 등은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툴 LLM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플로우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레피드 API라는 API 사이트에서 API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API에서 여러 가지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샘플링한 이후에 이것에 관련된 인스트럭션을 GPT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이고요.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에 맞는 어떤 API를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 패스 또한 이 GPT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스트럭션에 따른 이 솔루션 패스 어노테이션, 이 페어가 툴 벤치마크 데이터 셋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파인 튜닝 시켜서 최종적으로 툴 라마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델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API는 자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 되면은 이 파인튜닝 모델을 아무래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PI 리트리버라는 것을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인스트럭션과 그에 관련된 API를 찾아주는 그런 API 서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나중에 새로운 API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 API 리트리버만 활용을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API가 업데이트 되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과정이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이 API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 인스트럭션과 관련된 API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이제 툴 라마에 같이 넣어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인스트럭션의 결과로 이 API 리턴 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최종 값은 이 툴 리벨이라는 그런 자동 평가 도구를 통해서 평가됩니다. 네, 메소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툴 벤치 데이터셋을 먼저 구축을 해주는데요. 이 구축 과정에서는 챗 GPT를 사용을 해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성이 되고 API 수집, 인스트럭션 생성, 그리고 솔루션 패스 어노테이션 이 과정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API 수집 과정입니다. API를 대규모로 호스팅하는 플랫폼인 레피드 API에서 3,400개 툴에 해당되는 16,000개 API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레피드 API는 SNS, 그리고 전자상거래, 날씨 등 정말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별로 API 다큐먼트, 즉 메타데이터를 같이 수집을 해주는데요. 이것의 구성으로는 이제 툴 이름과 그리고 툴에 속한 API들, 그리고 구체적인 기능 설명, 필요한 파라미터, 그리고 호출 예시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계층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피드 API에는 일단 큰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그 밑에는 카테고리에 따른 그런 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툴 아래에 API가 있는 이런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집한 메타데이터도 이 API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수집한 건 아니고 수집한 이후에 필터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API가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했고 API 응답 시간이 또 길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길면은 배제하고 수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집한 API에 관련된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API에서 일부를 샘플링한 이후에 챗 GPT에게 API에 대해 다양한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2가지에서 5가지의 툴을 먼저 선택한 이후 이 선택된 툴에서 또 추가로 최대 3개의 API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 관련된 API에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주는데 이 인스트럭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 툴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일 툴에 대한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툴만 사용을 해도 만들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의미합니다. 2번째로는 이제 인트라 카테고리 그리고 컬렉션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것은 인스트럭션을 생성할 때 여러 가지 툴을 함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데이터셋이 단일 툴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툴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프롬프트에는 인스트럭션 생성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샘플링된 API에 포괄적인 그런 메타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3가지의 인간이 만든 그런 이상적인 인스트럭션 예시를 이제 퓨샷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샘플링된 여러 API의 다큐먼트가 되고요. 아웃풋으로는 그에 따른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과 관련 있는 API를 같이 반환하게 됩니다. 관련 있는 API는 추후에 이제 API 리트리벌 학습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인스트럭션에 관련된 API가 실제로 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약 20만 개의 인스트럭션 릴레이티드 API 페어를 수집하였습니다. 네, 그 인스트럭션 생성할 때 프롬프트를 들고 보았는데요. 인스트럭션 생성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과 이런 예시를 함께 넣어주고 응답 형식까지 이렇게 지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셋 구축 3단계인 솔루션 패스 어노테이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챗 GPT를 또 활용을 해서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 이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API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포기하거나 최종 답변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유저의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GPT의 생각, 그리고 사용해야 할 것만 같은 API, 그리고 어규먼트를 반환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래피드 API에서 이제 이게 있으면은 그 결과값을 받고 최종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든지 하고 아니면은 에러가 뜬다면은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초록색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스트럭션에 관련된 API 정보를 이제 반환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GPT 프롬프트 내용으로는 이 솔루션 패스를 찾는 과정에 대한 그런 간단한 설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API들, 즉 이제 샘플링된 API를 같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혹시나 이제 대화한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다면 함께 넣어주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액션에 대한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면 함께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패스 어노테이션의
이전 연구에서는 이 CO2랑 리액트라는 그런 어노테이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은 이, 이 왼쪽에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 번 이렇게 그 API 솔루션을 찾을 때 그 뒤로 돌아가는 과정이 없이 하나의 디렉션만 탐색하기 때문에 충분한 탐색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된 API를 중간에 호출하게 되면은 이후에도 에러가 전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밸리드 솔루션 패스를 충분하게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DF-SDF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인 그런 DFS와 그리고 디시전 트리를 합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에서 이 API를 찾는 과정에 중간에 에러나 페일이 발생을 해도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탐색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2만 개의 그런 인스트럭션 솔루션 패스 페어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이 인스트럭션과 솔루션 패스 페어를 통해서 툴 라마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는 그 학습 솔루션 패스를 찾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 API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API들 중에서 어떤 API를 사용해야 그 솔루션 패스가 될지를 함께 물어보는데 이것은 실제 현실 상황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패스를 항상 그 관련된 그라운드 트루스 API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PI 리트리버라는 것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과정은 인스트럭션과 이 API 다큐먼트를 함께는 아니고 각각 인베딩을 해서 이 인베딩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그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메소드로는 센텐스 버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유사도가 높다면 더 이제 학습이 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높다는 거는 이 인스트럭션에 맞는 릴레이티드 API가 잘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PI 리트리버를 학습을 시켜서 인스트럭션을 주면 이 인스트럭션과 관련 있는 5개의 API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툴 LLM을 평가하기 위해서 툴 이벨이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챗 GPT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무조건 하나의 솔루션 패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패스로만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API 업데이트에 따라서 매번 API의 사용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가하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 리벨에서는 2가지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패스 레이트입니다. 이 패스 레이트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인스트럭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툴 유즈 어빌리티에 대한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 레이트입니다. 윈 레이트는 챗 GPT에게 2가지 솔루션 패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어느 패스가 더 나은지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2가지 지표 모두 이제 4회 이상 실험을 해서 평균을 레포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패스 레이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에 따라서 패스, 페일, 언슈어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답변이 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공률이라는 거는 API를 성공적으로 찾거나 아니면은
API가 없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이 불가능해도 완벽히 인스트럭션을 어 이제 해결 불가로 생성하거나 뭐 어쨌든 적절한 앤서를 생성했을 때는 모두 패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은 윈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윈 레이트는 구체적으로는 윈, 그리고 타이, 루즈로 평가한 이후 최종적으로 윈의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요구하는 정보 포함 정도, 그리고 앤서에 대해 그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실패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API 수가 동일할 때 그 중복된 API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게 이런 항목을 제공을 한 이후 두 가지 이제 솔루션 패스 중에 어느 것이 더 이 윈 레이트가 높은지를 물어봐서 이 승률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 리벨은 그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인간 평가자랑 이 87%의 패스 레이트와 80%의 윈 레이트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평가를 조금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API 리트리버가 좀 효율적이게 사용이 되는지를 먼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DCG라는 그런 평가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NDCG는 주로 검색 엔진이나 추천 시스템의 결과 품질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검색 결과의 순서나 가치를 고려해서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결과가 더 큰 가치를 가지도록 계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오른쪽에 그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I 점수,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점수랑 그리고 순위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높은 순위에 있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API 리트리버에서 그 반환해주는 그런 관련된 API에 높, 반환되는 API에서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도 높은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 점수는 인베딩의 유사도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는 이 전통적인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BM25랑 최신 인베딩 기반 유사성 계산 모델인 에이다를 함께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이제 이 L1이랑 L2, L3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단일 인스트럭션 그리고 이 L2, L3가 그 다중 인스트럭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데이터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 L2, L3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단일 시나리오보다 이 L2, L3가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하나만 툴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단한 태스크임을 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뱅이 1과 골뱅이 5는 이제 모델들의 아웃풋으로 몇 가지의 API를 그 반환했는지에 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FSDT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로는 앞서 말씀드린 패스레이트를 활용을 했고요. 이 DFSDT는 리액트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리액트보다 더 많은 API 호출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 DFSDT와 API 호출 횟수가 같은 이 리액트 N과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N과 DF-SDT는 동일한 API 호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API 호출을 사용을 했을 때 DF-SDT는 동일한 이 API 호출에서 더 많은 패스레이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F-SDT의 성능 향상이 더 복잡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인 L2, L3에서 더 뚜렷하게 차이가 났고요. 이 의미는 이 DF-SDT의 그런 중간에 이제 다시 실패를 했을 때 되돌아가는 그런 검색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DF-SDT가 리액트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인스트럭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세팅으로는 이제 라마2 7빌리언을 활용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툴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인스트럭션 솔루션 패스 페어를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2 모델은 시퀀스 길이가 4096밖에 안 되지만 API 응답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해서 컨텍스트 길이를 이제 8000까지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 레이트를 계산할 때는 아무래도 그 윈 레이트라는 것이 두 가지의 그런 솔루션 패스를 모두 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그 승률이 높은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는 모든 모델을 윈 레이트를 계산할 때 챗 GPT, 리액트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파인 튜닝된 라마 변형 모델인 비쿠나랑 알파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클로즈드 소스 모델들인 이제 챗 GPT, 그리고 다빈치와 GPT-4, 클루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보았는데요. 이 인스트는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동일한 툴 데이터 세트를 활용을 하지만 새로운 그 명령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툴은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툴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훈련 중에는 보지 않은 새로운 툴에 대한 평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캣은 이제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그 툴과는 다른 그런 카테고리에 속한 툴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런 메인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비코나랑 알파카, 그 라마2 파인 튜닝 모델인 비코나랑 알파카 모델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액트나 DF-SDT 모두 이제 어떤 명령어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트럭션 튜닝이 주로 언어 태스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모든 LLM에서 저희가 개발한 DF-SDT를 사용을 한 것이 기존의 리액트를 사용한 것보다 패스나 윈 레이트가 크게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PT-4보다도 안 좋은 모델이지만 챗 GPT의 DF-SDT를 활용한 것이 GPT-4보다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툴 사용 능력이 리액트보다 DF-SDT가 우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DF-SDT를 사용할 때의 성능은 이제 툴 라마에서 DF-SDT를 활용한 것이 이제 텍스트 다빈치나 클로드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툴 라마에다가 이제 DF-SDT를 함께 활용한 것이 보지 못한 인스트럭션과 툴에 대해서도 이 L1의 그 앞에서의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이제 보지 못한 인스트럭션과 툴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일반화 성능을 보였으며 이 GPT-4의 이제 DF-SDT보다 성능이 높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두 번째 우수 패스 레이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툴 라마에서 DF-SDT만 활용한 것과 이 DF-SDT 플러스 그 API 리트리버를 함께 활용한 것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API 리트리버를 사용한 경우에 성능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개발한 API 리트리버를 통해서 더 나은 API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그런 일반화 성능을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API 벤치라는 그런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튜닝된 그런 고질라라는 모델을 함께 비교를 했고요. 제로샷과 그리고 그 리트리버 어웨어라는 세팅을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은 아시다시피 프롬프트에 이제 API를 말해주지 않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리고 리트리버 어웨어는 검색된 API들이 프롬프트의 일부로 모델에 제공이 되는 그런 설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툴 라마는 이제 굳이 API 리트리버가 아니라 동일한 이런 그런 리트리버를 사용을 했을 때도 이 고질라와 비교를 해서 꾸준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툴 LLM은 코드나 그런 모든 소스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게 PDF라서 틀지 못할 것 같고,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 실제로 툴 LLM을 어떻게 좀 실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각자 연구 진행하면서 좀 외부 그런 API가 필요할 때 이 툴 LLM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LLM의 툴 유즈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5가지의 주요 그런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툴 유즈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인 툴 벤치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에 대한 솔루션 패스를 좀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잘 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DFSDT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자동 평가 도구인 툴 리벨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성한 툴 벤치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한 툴 라마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PI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제 각 인스트럭션에 적합한 API를 추천해주는 그런 모델도 함께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툴 라마에다가 API 리트리버를 함께 이렇게 활용한 것은 학습되지 않은 도메인에서도 일반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툴 유즈는 LLM이 단순한 언어 처리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API를 함께 활용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GPT가 그런 클로즈드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툴을 이렇게 더할지나 아니면은 얼만큼 GPT를 따라갈지 이런 관련된 툴 유즈 러닝 관련 연구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보통 이제 그런 스페시픽 도메인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이제 퓨샷이나 그런 파인 튜닝이 아니라도 이 툴 유즈라는 외부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